오늘 브리핑 이후로 아무래도 이분이 더 곤란해지셨을 것 같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네. 자, 의정 갈등 해법 둘러싸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대통령이랑 충돌을 했는데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중재안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30일 열기로 했던 만찬도 이제 취소, 연기됐는데 이거 둘러싸고 물론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더 많긴 하지만 사실은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너무 좀 뒤에서 좀 얘기하면서 약간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고 대통령한테는 너무 외통수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갈등은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한테 있죠.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일단 국민 눈높이를 계속 얘기했고 민심을 들으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의 그 말은 맞아요. 여당 대표가 당연히 민심을 전달해야 된다. 국정에 전달하는 거다라는 네.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방식이 좀 잘못됐죠. 그냥 계속 물밑으로 사실은 대통령을 어차피 겉으로 대통령 설득 안 돼요. 네네. 그걸 한동훈 대표가 모른다면 그것도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자질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본인과 사이도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중간에 다른 매개인을 쓰든 어쨌든 해서 메신저를 쓰든 해서 물밑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좀 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행동은 어차피 대통령의 고집불통 KGBT가 상수라고 봤을 때 전혀 해법이 없는 방식으로 대결 구도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방법이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생각하는 국민 눈높이, 그러니까 의료 대안을 관철시키려면 대통령을 쓰러뜨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본인이 쓰러지든지. 네. 대통령을 쓰러뜨리는 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합시다. 본인을 따르는 친한 의원 몇 명만 동의하면 찬성이 돼요. 네. 그리고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그것까지 가는 건 좀 무리인데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부러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장 소장님은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을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네. 고집불통 대통령이 워낙 상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말이 안 통하는데 말로 하면 뭐예요? 러시아인한테 한국말 얘기해봐 통해요? 안 통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번역기 있잖아. 아, 번역 있구나.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 마지막 싸움으로 둘 중에 한 명이 부러져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그래서 그런 지금의 방식은 한동훈 대표가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고 계속 얘기하는 방식은 일단 자기 입장이 뭔지는 명확한데 자기 말을 듣고 대통령이 의료 대란의 해법을 방향을 전환할 거다 이럴 가능성은 전무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 싸움에서? 없죠. 왜냐하면은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까지도 계속 안 듣고 안 있죠. 듣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랑 만나서 뭘 약속하더라도 그걸 실현시키는 것은 원내대표가 법이나 예산 가지고 실현시키는데 안 들을 거예요. 네. 나는 안 할 건데요. 뭐 맘대로 하세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로는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냥 본인 페북이나 아니면 네.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당대표로서의 권위와 리더십은 완전히 상실되는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저는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를 설득을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부부를 설득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는 대립을 하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거는 당대표로서 쫓겨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조금 더 강하게 한동훈 대표가 자기 주장을 고집을 부리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당직자 중에 한 명, 두 명은 저 당직 사퇴하겠습니다고 그냥 나자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균열이 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굽히지 않으면은 그 주변부터 아마 괴롭힐 거예요. 윤핵관들이나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뭐 대변인 이런 사람들. 야, 그만둬. 대통령 불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럴 거예요. 그러면 그 압력에 못 견디는 사람들은 몇 명쯤은 당직을 그냥 내던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순간 더 고립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길 수가 없는데 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를 들어서 유일한 건 두 가지 정도가 있겠군요. 네. 한동훈 대표가 혹시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이나 여사의 약점 네.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근데 여사도 그럴 거야. 네 약점도 여기 있지롱.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이 문자 너 나한테 보냈지? 근데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둘 다 기본 포맷은
싸워서 진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죽어도 간다. 네. 요런 스타일이어서.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도서까지 간다.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특검이나 이런 걸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 지금 야권이 192석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분 한 10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저는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당론을 굳이 안 만들어도 그래, 난 이렇게 갈 거야. 그럼 해. 그러니까 그 정도 선택을 한다면은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어요. 물론 대통령은 거기서 압박을 안 당하고 대통령도 부러지든 말든 끝까지 갈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고 갈 거예요. 네. 정말 둘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사실은 좀 되게 폭력적이기도 하고 설마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그 방법 빼고는 그냥 고개를 숙이는 거는 한 대표로서는 그러면 대선 주자의 지위는 날아갑니다. 그럼 이미 좀 타이밍이 늦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최상병 네. 특검법과 달리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가도 약간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의료 대란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위험해지는 문제예요. 왜?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계속 임계치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 대표가 여기서 수그리면 그냥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맞췄잖아요. 어쨌든 맞춰서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거기서 뺄 수가 없어요. 계속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부러지든 대통령을 부러뜨리든 양자택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인이 그냥 주저앉으면 네.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을 빼면 이분은 더 이상 보수의 유력 대선 주자가 아니에요. 주저앉을 이미 수밖에 아니지 없다. 않아요? 이미 뭐 이미 뭐 끝난 거 근데 아니에요? 한 대표 성격에 뭐 저는 그런 방식을 되게 싫어하는데 네. 거기도 정면 돌파 스타일이어서 부러지든지 뭐든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아까 이제 특검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오늘 1일 만나기로 했잖아요. 아직 이제 의제는 제대로 완전히 조율된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날짜 먼저 정했습니다. 자, 생중계 안 하고 뭐 어쨌든 모두 발언만 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조율이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의정 갈등 관련된 해결책 합의안을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미 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그런 문제 혹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막 합의를 해버려 막 이재명 대표와 뭐 그럴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나요? 어떻게 없어요. 보세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의제로 삼지 말자라고 계속 민주당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만약 그걸 고집을 하면 아마 9월 1일 날 예정된 당대표회담은 안 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 그래요? 무산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 대표를 쓰면 되게 위험도가 높다니까. 나 이거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네, 회담 자체를 본인 자기 왜 결정권도 없고 거기서 만약 어떤 합의를 했어. 그러면은 대통령실 가만히 있겠냐고요. 안 그래요? 최상병 이것도 그렇고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의대 갈등 이거 관해서 뭘 합의를 하면은 대통령에서 어이구 잘했네 한동훈 진짜 따봉 이러겠냐고.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신뢰관계 속에서 네, 그냥 막 오히려 더 질러버리는. 건방지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진짜 이거 갈 때까지 갔네. 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그 거예요. 최상병 특검법이나 그다음에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한 대표가 그거에 맞춰서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대통령과의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에서 드러내놓고 반발한 건 네. 그건 국민적 눈높이와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보수의 일부 지지층의 눈높이는 있겠죠. 그럼 그걸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싸움을 걸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드러내놓고 김경수 지사의 복권 문제를 본인이 드러내고 불만을 표출할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속선상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굳이 대통령과의 대결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최상병 그거는 특검 저는 그게 될 수도 잘못된 있어요? 선택이라니까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최대 약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후배예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특히 오늘 브리핑을 본 국민들이 아마 거의 확신을 했을 거예요. 다음부터는 검사 출신 죽어도 안 뽑는다.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보수 지지층 속에서도 아 이번 찍었다 망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일 때 멋있는 줄 알고 찍었는데 망했다 후회한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국정을 너무 못하니까. 특히 이번 의료 대란 문제로 그게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물론 최상병 특검도 되게 중요하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권력의 공정성 문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료 대란은 민생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겪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실망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다시는 검사 출신 저렇게 그냥 고집불통
안 뽑는다는 분이 많은데 거기에 그대로 연관된 게 한동훈 대표예요. 네. 한동훈 대표가 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강하게 밟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4년 차 때는 아주 쉬운 일인데 지금 3년 2년 차인데. 반도 안 지난 상태에서 하려니까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래도 한동훈 대표 현재 스타일상은 그냥 밟으러 가는 것 같아요. 밟으러 가다가 발목 잘려요. 근데 차라리 잘려서 어디 요양 갔다 오는 게 본인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어리버리 문제는- 끌려다니느니. 내가 볼 땐 여기서 끝나면 완전히 정치적인 재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그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력화되어 있지도 않고 어떠한 지역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적 지도가 정말 월등하게 높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정치를 해요? 되게 정치적으로 미숙함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 자리에서 홀로서기를 계속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은 두 분 말씀이 약간 여기서 갈리는데 1일 만난다고 하니까 두 분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안 만날 수도 있으니까 자락을 좀 깔아놓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못 만날. 만난지 안 만난지 일단 그거부터 네, 보시고.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요거 가지고 다음 주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본인이 이제 퇴임하기 전까지 이걸 네. 마무리를 하겠다 하면서 했는데 수사심의위에서 만약에 기소해라 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해도 문제. 이거 검찰 얘기가 맞아라고 해도 문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이게 이번 둘 주 다? 아이템이었어요? 아주 옛날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오, 이번 주 아이템이었구나. 네, 이게 옛날 거 같네요.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과 다른 이 의견을 낼 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건도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인데 수사심의의 구성원들이 다 법조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과연 다른 생각과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어쨌든 법리적으로만 보면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물리적으로만 뭐 억지로 봤을 알선수재나 뇌물죄나 네. 이런 거로 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청탁금지법에는 적용할 수가 없으니 법리로 봤을 때는 무혐의가 맞는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이원석 검찰총장은 아니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수사심의위원회까지 했는데 나보고 더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뭐요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냥. 그냥 하나의 명분으로 탈출 넘어가는. 명분.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65% 정도는 기소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요? 봐요. 더 크게 보시네요. 오. 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이고요.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65% 정도는 기소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요? 봐요. 더 크게 보시네요. 오. 네. 기소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고 왜냐면 수사심의는 이제 법조계 분들 4개 그룹이 있어요. 법조계 있고 뭐 시민단체, 종교계, 네. 뭐 같이 종교계랑 뭐 언론인 같이 있나 그리고 묶인 게 있어요. 학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국민적 법조계에 있는 분들도 그 중에 4분의 1 포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법학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포션이 있지만 많게는 국민의 법 감정이 더 많이 작용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스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풀이 230명 정도 지금 종교계. 되는데 각 4개 그룹별로 풀이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풀에서 몇 명 할 건지를 정하는 건 수사심의 위원장이 정한대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정하거든요. 네. 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조계를 4개 그룹을 하게 돼 있는데 법조계를 10명, 다른 한 명. 그러면 또 법리만 따져서 너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검사들이 판단할 때 제가 똘똘한 놈인데 뭐 잘 생각했겠지? 이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종교계, 언론단체 여기 포션을 늘려버리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는 모르고 어떻게 공개되는지 모르는데 저는 몰라요. 이게 원래 네. 비공개로 돼 있거든요. 누가 들어가 있는지 보통 일때
뭐 불교계, 뭐 종교계면 누구 땡땡땡 스님 이름은 공란으로 풀이 나와요. 굉장히 넓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230명 정도 지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뭐가 빠지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본인의 사유로 빠지는 게 아니면 그 풀엔 계속 있어요. 그래서 로또 방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로또 굴리듯이 법조계에서 이번에 3명, 뭐 시민단체 5명, 뭐 이렇게 한다. 4개 그룹인데 이렇게 배분한다. 랜덤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굴려가지고 랜덤으로 이름표를 뽑는 거예요. 여기 3개 네. 뽑고 여기서 5개 뽑고. 그 숫자가 중요하겠네요. 어쨌든 그렇죠. 어디서 몇 명. 근데 강일원 헌법재판관의 모습들이 뭐 저는 제가 뭐 잘 알고 그런 건 아닌데 합리적인 것으로 좀 평가를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 법관 정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박성태 실장님의 예측에 맞아서 네.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제가 기쁜 마음에 네. 그날 우리 회식 비용을 제가 내겠습니다. 오호. 회식 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고맙습니다. 받으신다고 하니. 그럼 제가 아는 수사심의위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기소를 회식비가 달렸어. 그날 네, 바로 모릅니다. 제가 회식을 쏘겠습니다. 우리. 수사심의위원들 명단은 완전 극비여서 네. 국회에서도 몇 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왜냐면 줘요? 이거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슈퍼챗 소개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